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진짜 비싼 것들, 진짜 비싼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XR 우와. 이벤트 쇼에 관련된 부분. 이게 진짜 미디어 서버죠. 예, 이게 진짜 미디어 서버.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디스가이즈. 우와, 디스가이즈다. 디스가이즈는 디스가이즈잖아요. 예. 영어는 알지만 발음상으로는 네. 아, 디스. 이게 네. 남자야. 네. 이게 상남자야. 내가 상남자. 네. 디스가이즈는 예전에 어떻게 불렸었냐면 디스리로 통용이 됐었어요. 그렇죠. 디스리. 디스리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됐다가 어느 순간부터 디스가이즈로 이제 뭐 리브랜딩 했죠. 네,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그렇게 바뀌어서 이제 썼는데 이 디스가이즈도 메가 그런트를 받았습니다. 메가 그런트를 받았고 디스가이즈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언리얼 엔진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다른 것들보다. 왠지 느낌상 더 안정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크리스티 판도라 같은 경우도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영상을 플레이할 때 되게 안정적으로 자체 코덱을 쓰니까. 근데 디스가이즈도 제가 옛날에 왜 쓰려고 했었냐면 안정성, 높은 고퀄리티의 영상을 출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되게 좋았다. 어차피 PC거든요. 거기서 안정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게 지금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지원을 잘해준다.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궁합들을 자기네들이 잘 만들어 놨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퍼런스들은 다 많이 보셨잖아요. 디스가이즈 사이트 가면 그냥 다 나오는 거니까 이건 한번 보시면 되고 디스가이즈 사이트에 PDF를 받으면 이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PPT의 이 페이지에 있는 이 이미지들 제안서나 정말 많은 분들이 썼죠. 이 이미지. 네, 제안서나 세미나에 엄청 많이 썼습니다. 이거 하다못해 이렇게 해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이런 걸 쓰는 것도 봤어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표본이 된 것 같아요. 이 이미지 확실하게 디스가이즈에서 많은 이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XR을 하는데 표본같이럼 아예 느껴질 정도로 너무 크게 와닿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갖다가 되게 많이 쓰셨고 번외로 조금 다른 얘기를 잠깐 하다 보면 이 카메라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라이트 액트 할 때도 이런 카메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라이트 액트처럼 캘리브레이션을 잡아주는 프로젝션의 캘리브레이션을 잡아주는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카메라로 찍고 그 다음에 프로젝터에서 패턴을 던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던져가지고 그 와핑을 해주는 와핑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데 이 패턴 또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XR 할 때 이런 패턴이 나와요. 즉 이 친구들은 진짜 오래전부터 이거를 아예 솔루션화 시켜놨던 거죠. 그거를 이제 XR 컨텐츠를 만드는데 디스가이즈로 그런 거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이제 새롭게 다시 만든 거니까 오히려 더 막강하다고 보여요. 오래전부터 했고 그게 디벨롭이 엄청 됐을 테니까 엄청 잘 된다라는 걸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저 실사에 저 면들을 다 따버렸네요. 네, 아예 프로젝터를 왜곡을 와핑을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터 이런 저기 식으로 딱 맞도록. 네. 멋지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기술이 대충 그렇게 만들어서 해놓은 기술은 아니에요. 디스가이즈는 진짜 그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하는 기술이 이게 진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LED 쓸 때도 초반에 이제 그 XR 할 때 카메라 설치하고 나서 캘리브레이션 하잖아요. 그 부분도 보니까 되게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어차피 색을 맞춰야 되니까 LED 씬 확장하려면 색도 맞추고 그 엔진의 카메라의 원점도 잡고 무대 그 스테이지의 LED의 형태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디스가이즈가 그 매뉴얼에 어디에 적혀 있기는 한데 그 매뉴얼에 보면 라이트로 카메라 그걸로 그 스테이지를 찍어서 그 형태대로 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해가지고 스테이지 LED 월을 그러니까 디스가이즈 상의 LED 월을 세팅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3D 공간에서 세팅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각도와 그 수치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딱 되어 있지만 실제 사람이 LED를 세울 때
오차가 어느 정도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3D 뭐 스캔하듯이 라이다 스캔에서 네, 라이다. 그러니까 LED 메쉬를 추출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세팅하는 게 제일 잘 맞죠. 예, 그렇게 하라고 써 있기도 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 네,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이 LED를 우리가 이렇게 모선을 딱딱딱 붙여 놓으면 잘못하면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떨어져요. 그렇다고 뭐 영상이 끊어져서 나가는 건 아닌데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캘리브레이션 부분은.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게 기본적인 바탕이 이런 데서 왔기 때문에 디스가이즈 그렇게 솔직히 디스가이즈를 엄청 까고 싶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아 이걸 왜 까요? 까고 싶은 이유, 아니, 그러니까 엄청 까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아 그냥 너무 잘 되니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까기가 조금 애매해요. 너무 좀 잘 돼요. 잘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안 까잖아요 지금. 잘 돼요. 디스가이즈 정말 좋아요. 디스가이즈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스가이즈를 제가 처음 도입할 때 그때 당시에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이제 출장을 나와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다른 회사 가는데 중간에 납치해가지고 코로나 그 한참 이제 시작되고 네. 있을 때 디스가이즈의 전체 시스템 구성을 나는 잘 이해가 안 간다. 왜냐면 기존의 파이프라인은 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중간에 납치해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하드웨어가 오기 전이라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설명을 좀 듣기 위해서 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적어줬던 거예요. 이해를 하기 편하게. 착하네. 착하기도 엄청 착하고 뭐 잘해요. 근데 다른 데서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안 가르쳐준다고. 안 물어봐서 안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네, 외국인 친구들은 일단 친해져야 돼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친해져야 돼요. 제가 뭐 그렇게 영어를 잘해서 친해진다기보다 내가 필요한 거는 이런 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한테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이해 못했던 게 이 10GB와 이거였어요. 25GB, 10GB를 왜 나눠놨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해 준 거는 컴프레서, 언컴프레스다. 25G는 언컴프레스로 나가고 10G는 컴프레스로 나간다. 저게 지금 그 디스가이즈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전송할 때 뭐 LED 월로 전송하거나 뭐 하여튼 그 자체 이제 RX나 VX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잖아요, 비디오를. 네, RX와 VX를 연결하는 그 중간 단계가 네트워크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NDI 같은 비디오 케이블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네, NDI처럼 네트워크 케이블로 연결을 하는데 저희가 언컴프레스 25G를 쓰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또 얘기를 해준다. 멜라녹스를 써라. 멜라녹스 막 찾아봤더니 엄청 비싸. 엄청 비싼 네트워크 허브. 네, 엄청 비싸서 일단은 우리는 10G로 먼저 한번 해보겠다. 10G가 쉬운 게 아닙니다. 10GB로 일단 먼저 해보겠다. 그러고 했었고 결국은 나중에 25GB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자세하게 cat5E를 cat6A 막 이런 식으로까지 다 해줬고 젠락 부분도 저는 이때 처음 이제 써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젠락을 하려면 우리는 뭘 쓰는 게 좋으냐라고 얘기했더니 디스가이즈에서 추천하는 것은 테크트로닉이라는 브랜드의 젠락을 추천한다. 그게 제일 잘 됐다 우리는.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것도 국내에서 사기가 좀 힘들고 그렇죠. 가격대도 좀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샀어요. 처음에. 그걸로 테스트 다 했었어요. 그 5개인가까지는 나가잖아요, 싱크. 네. 그래서 뭐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젠락으로 태클 거는 사람 진짜 많아. 저는 아주 친절하게 그 친구한테 다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김포 스튜디오까지 불러가지고 현장에서 다 그 친구 하는 것들도 다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디스가이즈를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또 보시면 디스가이즈 인터페이스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디자인에 깔끔하네요.
네, 깔끔하지만 이 창들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다. 옛날에 D3라고 불리던 그 시절의 인터페이스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뭐, 톤 같은 거는 똑같았을지 몰라도, 비슷했을지 몰라도, 좀 뭔가 되게 쓰기 불편한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셨겠지만, 저는 보고 딱,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디스가이즈에서 깔 게 있습니다. 응? 디스가이즈 깔 거 있으면, 깔 게 생겼다. 깔 게 뭐냐? 단축키가 아무튼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됐고 디스가이즈를 쓸 때 장점이 이제 이 다음에 나옵니다.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장점. 디스가이즈는 백업 시스템이 디스가이즈 회사에서의 장점이네요. 네, 소비자들이 돈을 디스가이즈한테 많이 줘야 되니까. 네. 다이어그램을 좀 보실 줄 아시면 보시게 되면은 저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 스타워즈 쪽 시리즈인 것 같아요. 네, 그쪽에 세팅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미지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진짜 많이 썼죠. 특히 RX를 엄청 많이 썼어요. 이게 몇 대예요? 총 10대? 네, 다, 7, 8, 9, 12대. 12대고, 그 다음에 VX4 같은 경우는, 출력을 한 번에 4개를 내보낼 수 있으니까, 뭐 적게 써도 되는 거죠. 총 출력이 4, 5, 20. 20개 내보낼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디스가이즈의 강점은 이거예요. 언더스터디, 이 백업이라 그래가지고, 백업이라고 돼 있네. 네, 언더스터디라는 개념이 하나가 붙어요. 즉, 세팅할 때 같이 물려놓으면, 뭔가 이 하드웨어들, 렌더 엔진, RX라든가 VX4가 하나가 뻗었을 때, 대신 돌아가줘요. 그러니까. 같이 돌고 있다가, 이게 그렇다고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리던던트 기능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옵셔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너네 선택사항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정성에 일단 포커스가 엄청 맞춰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아마 이거를 했던 것도 ILM 쪽일 거예요. ILM이랑 연결된 그런 컨텐츠를 만드니까 그렇게 관련돼 있을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업 시스템을 이렇게 세팅하지 않습니다. 왜냐? 비싸거든. 비싸서 이거 한 대 갖다 놓는데도 이렇게까지 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라이브를 안 하니까. 근데 그게 라이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8시간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기 시스템 하나가 뻗으면 뭐 다시 뭐 하고 하는데 뭐 2, 30분씩 걸릴 거 아니에요? 그 2, 30분에서 나가는 돈이 저 시스템 가격보다 많다고 생각되면 저 시스템을 한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그 2, 30분 안 되면 그 실제로 작업 시간에서 그걸 빼야 됐을 때 거기 들어와 있는 배우들, 스태프들, 감독들 그 비용이 저것보다는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넣어 놓은 거고 우리는 만약에 2, 30분 됐을 때 좀 뻗었어요. 그러면 무슨 야, 좀 더 찍어.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비용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뻗으면 우리나라는 이게 왜 뻗었어? 야, 니네가 책임져. 그래서 연장은 일단은 니네 문제니까 떠넘기시게 그런 게 되게 많죠. 실제로 처음부터 할 때 이런 백업 시스템의 얘기를 하게 되면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까 비용을 줄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디스가이즈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이런 백업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뻗으면 다른 게 들어와 버려. 그 사이에 이거는 복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디스가이즈 그 전에 이제 D3가 네. 영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공연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D3가 자체가 공연용 미디어 서버로 많이 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 이벤트에 쓰이다 보니까 라이브 이벤트는 뻗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정성이나 이런 걸 더 중시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트워크로 뭐 비디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런 걸 좀 더 빨리 받아들인 거인 것 같고. 공연장 케이블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거의 사람 허리만한 케이블 다발들이 막 지나가니까 그걸 좀 줄이려고 네트워크 비디오를 빨리 쓴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디스가이즈의 강점, 다른 것도 강점이 있긴 하지만 디스가이즈는 또 이런 것까지 백업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가이즈가 훨씬 더 막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디스가이드가 최근에 VX4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새 버전이 사양도, 나왔구나. 사양도 좀 업데이트가 돼서 CPU는 0.1이 줄었지만, 음흠. 그것도 CPU가 하나 줄었어요. 그러네요. 예, 두 개인데 하나로 싱글 줄었어요. 재원이네. 예. 근데 뭐 CPU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아서 그런가 봐요. 뭐 자기네들이 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결정을 했겠죠. 바뀐 거는 뭐 인풋 받는 게 이제 12G. 예전에 저희가 샀던 건 VX4인데 이거는 3G SDI를 4개씩 묶어서 4K를 썼었으면 지금은 12G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디스가이드가 그전에는 웬만한 레퍼런스들이 4K 레퍼런스들이 없었어요. 다 HD 베이스로 갔었는데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것 같고, 저는 그때 4K를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된다. HD는 4K 하면 HD는 다 될 것이다 라고 전제를 깔고 가서 4K로 세팅을 했던 거였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니까 훨씬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25G 기가바이트가 100기가바이트로 바뀌었습니다. 100G네요? 전 네. 100G는 처음 보는데. 예, 이 100G로 바뀐 걸 곰곰이 생각해보니, 앞에서 봤던 시스템 다이어그램 같이 RX가 엄청 많이 붙으면, 그러네요. 대역폭이. 예, 보내는 쪽은 낮아도, 걔네만의 그 RX 한 대당만의 그 보내는 신호만 있으면 되는데, RX가 25G가 되고, 10G랑 25G가 되거든요? 25G로 보내면 되는데, 받는 쪽에서는 대량으로 여러 군데서 다 들어와 버리니까 받는 쪽에서는 확실히 더 큰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GB로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그 디스가이즈 코리아에서 VX4 사신 분들은 오셔서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했던 내용이 아마 요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려면 케이스를 아예 바꿔야 돼서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거를 해준다라고 들었어요. 얼핏 딴 데서.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비용이 드는지 안 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용이 들겠죠. 25G 옛날에 저희 10G 그 2018년, 2015년도에 저희 그 제주 그때 10G로 다 했거든요. 네. 그때 그래픽- 벌써. 네, 그때 네트워크 카드가 원래 그 컴퓨터 HP 거 원지였어요. 그거 10G로 교체하는 데만 그때 45만 원 들었거든요. 그 네트워크 하나 카드 하나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100G면 제가 보기에도 저 100G 저 허브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네, 비싸죠. 하나만 줘도. 네, 비쌀 거예요. 네. 그리고 5천만 원 할걸요. 멜라녹스만 쓸 수 있게 세팅이 될 거야, 아마. 멜라녹스가 제일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이 VX는 지금 보니까 내보내는 거잖아요. LED 네네. 쪽에. 네. RX는 뭐예요? RX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X는 뭐냐? 언리얼 엔진을 돌리는, 리얼타임 엔진을 돌리는 하드웨어예요. 네, 참 이게 좀 골 때리는 게, 이 RX도 이제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렌더 스트림이라는 그 플러그인도 쓰긴 하지만 이 안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네트워크로 보내주는 뭐 그런 뭐 스트리밍 서비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역할이긴 한데, 리얼타임 엔진을 돌리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얼타임을 되는 다른 하드웨어 솔루션. 그래서 디스가이즈는 기본적인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RX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VX4가 필요해요. VX 시리즈가 필요해요. VX 시리즈는 4만 있는 게 아니라 2도 있고 1도 있습니다. 근데 2하고 1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사기는 샀어요. VX2를. 그래서 사긴 샀는데, 네, 이것도 작년 한 6월 정도에 RX2가 나왔어요. 저는 RX1을 샀었는데, RX2가 나왔는데, 비교해보면, 메모리가 일단 달라졌어요. 거의 2배 올랐죠? 2배 올랐죠? 2배로. 그 다음에 좀 다른 게, 요 부분이에요. A6000이 박혀 있어요. 근데 RX에는 지금 그래픽카드가 없죠? 이걸 알았으면 진짜 내가 RX를 2대를 안 사고 한 대만 샀을 텐데, RX를 처음에 2대 샀던 이유가 뭐였냐면, AR용 컨텐츠 하나,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용 컨텐츠 하나,
이걸 따로따로 나눠야 됐어요. 그 디스가이즈 소프트웨어가 RX17 버전까지는. 근데 R18 버전부터는 하나의 RX에서 AR과 그 다음에 XR, 백그라운드 영상이 같이 보낼 수가 있게 바뀌었거든요. 오히려 뭐 미리 사놔서 더 좋은 게 안 좋아진 거예요. RX2가 나와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RX1, 이 RX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가 그래도 리얼타임 돌리는 건데 좀 좋은 거라도 껴줬으면 좋은데 A4000인가 4500인가 였어요. 사양이 낮잖아요. 그러네요. 제일 그게 이제 그 옛날 쿼드로 시리즈 중에서는 네. A 시리즈 중에 제일 낮은 거니까. 그러니까 RX2가 아닌 RX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튜디오들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만들 때 A 시리즈의 제일 낮은 A4000보다 낮게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A4000 별로잖아요. A4000이 3070 정도일 텐데. 네, 뭐 그 정도. 저게 A6000이 3090 그 90이고. 칩 베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콘텐츠를 맞춰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또 뭔가가 더 들어가면 더 낮춰야 되는 거고. 보통 RX는 다 돌아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막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 리얼타임은 또 그래픽 카드의 사양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긴 하잖아요. 이 RX 머신의 사양을 확인을 하시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맞고, 지금 RX2는 그래도 A6000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좋아졌다. 그러면 아까 RX가 뭐 서버가 막 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게 병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디스가이즈 R18 버전부터 RX를 나눠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생겼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요. 그 말인즉 우리가 스크린이 HD 사이즈다. 그러면 절반은 이쪽 RX에서 내보내고 절반은 이쪽 RX에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퍼포먼스가 훨씬 더 줄긴 하겠죠. 절반씩 쪼개서 그 전에는 내보내니까. 그럼 아니었단 얘기예요? 네, 통짜로 그냥 내보내는 그러면 거. 이게 내가 RX 서버가 10개나 20개가 있어도 하나에서 만약에 그 컨텐츠를 커버를 못하면은 그냥 그 말짱 꽝인 거네. 그 컨텐츠를 낮춰야 되는 거네요. 초반에는 그랬어요. 좀 이상한데? 지금도 그런 게 그 LED에서 이제 픽셀을 나눠서 그 우리 왜 지난번에 봤던 VA 코퍼레이션처럼 큰 LED 픽셀이 큰 지금 뭐 CJ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LED가 막 만 몇천 픽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한 번에 어차피 렌더링은 안 되니까 요거를 영역별로 쪼개가지고 그걸 이제 RX 하나씩 나눠서 다 이제 분담을 시키는 거죠. 아, 그럼 만약에 LED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질수록 RX RX는 점점 서버는 늘어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된다고. 그럼 뭐 상관없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RX 서버 안에 같은 어떤 레벨이 있고, 그거를 내가 그 담당하는 영역만 나는 렌더링에서 내보내고,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거를 VX가 받아서 모아서 이렇게 LED 프로세서로 보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디스가이즈의 강점은 이 렌더 스트림이라는 개념이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 솔루션 자체가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왜냐면 R17 버전의 디스가이즈에서는 안 되던 것들이 그 다음에 AR과 백그라운드를 나눠서 했던 것들을 그 다음 버전부터는 합쳐서 내보낼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때부터 이제 RX를 나눠서 쪼개서 내보낼 수 있는,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는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찍었을 때 4K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퀄리티가 낮아지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데이터를 엄청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RX라는 게 구역별로 내보내야지 된다. 근데 앞에 그 다이어그램만 봐도 RX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단순히 버추얼 프로덕션을 하는데 저렇게까지 많이 써? 라는 게 되게 의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이미지가 만약에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이미지였다면, 제가 봤을 때 뒤에 막 식물 깔려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분명히 리얼타임으로 지금 돌릴 거라면, 리얼타임 라이팅 같은 경우도 리얼타임 라이팅을 줄 확률이 높다면 저걸 다 언제 또 계속 굽고 있겠어요, 그림들을. 그러면은 저 정도면은
서버가 많아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m, 1m짜리가 있는데 이 1m, 1m짜리에 내보낼 때 RX가 한 대가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 컨텐츠의 퀄리티를 높이면 RX 서버를 한 대 더 들고 또 들고 또 하면 어쨌든 리얼타임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병렬이긴 네네네. 하네요. 봐야죠. 예, 네. 예. LED 처리할 수 있는 LED 픽셀 수 기준으로 예. 보통 저거를 결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 감독님 말씀하셨던 렌더 스트림 부분이 저는 이게 디스가이즈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저번에 이제 살펴본 크로마 기반 미디어 서버 네네. 미디어 서버들도 언리얼 엔진 베이스로 다 작동을 하잖아요. 네네네. 언리얼 엔진 베이스로 작동을 하고 이 디스가이즈도 지금 이제 언리얼 베이스로 작동을 하는데 디스가이즈는 언리얼 5.0을 쓸 수 있도록 지금 렌더 스트림의 구조 때문에 맞아요. 네. 언리얼 5.0을 쓸 수 있는데 크로마 베이스 그 솔루션들은 지금 언리얼 5.0으로 이제 5.0 버전으로 자체 버전 엔진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렌더 스트림이란 걸 활용을 해서 이제 이쪽을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언리얼이 아무리 이제 버전이 올라가도 디스가이즈는 그때그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크로마 쪽은 아예 엔진 컴파일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5.0이 네. 나온 지 꽤 됐는데도 지금 크로마 쪽 솔루션 하나도 5.0 버전이 아니고 다 4.27 베이스입니다. 네네. 이후에 설명하게 될 소프트웨어도 막가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을 텐데, 아무튼, 디스가이즈를 우리가 아무리 깔려고 파봤자, 깔 게 없어. 솔직히 좀 넘사벽이에요. 비싼 거는 비싼 거 맞지만, 비싼 거는 다른 거에 비해 비싸요. 비싼 게 맞아요. 비싼 걸 깝시다. 근데 하드웨어 비용도 어떻게 보면은 로컬에서 돌릴 수 있는 언리얼 엔진을 렌더 스트림이라는 개념으로 또 이것도 1년 라이센스 개념으로 렌더 스트림을 쓰기 때문에 매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쓰려면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추가가 되는데 기능이 그렇게 어느 정도 많은데 이 장비는 뭐 하이엔드 장비니까 하이엔드 네, 컨텐츠 하실 분들은 비싸도 이거 사셔야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디스가이즈도 지금 거의 한 30분 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스가이즈는 상장 안 돼 있나요? 여기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상당 돼 있을걸요? 디스가이즈는? 이렇게 1년마다 어쨌든 라이센스를 받는 거잖아요. 이거 꼬박꼬박. 네네, 렌더 스트림 라이센스. 빨대. 알때 꽂았네. 초반에는 한국에서 시스템적인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대응이 잘 안 됐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는 디스가이즈 쓰진 않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기사가 모르겠지만 생겼으니까. 네, 잘 기사가 되겠죠. 완벽하게 문정동에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와, 그렇구나. 그래서 많이들 찾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 교수님들도 많이 찾아가시고 많이들 찾아가서 한번 보시는 것 같긴 한데 디스가이즈는 확실히 좋습니다. 단 기본 세트, 우리가 얘기하는 RX 머신 한 대와 VX4 한 대를 기본 세팅으로 가져갔을 때 LED 월은 3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비쌉니다. 한 2억 그렇죠. 2억 정도 들 거야. 2억 좀 넘게나 2억 언저리. LED 빼고 LED 빼고. RX랑 LED 빼고. VX만. 네. 2억 뭐 정도 든다라고 보시면 될 거야. 소비자가 총판이 아닌 지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면 한 그 정도 언저리인데 만약에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계속 불어나는 거죠. 장비 값은. 뭐 20억이 장난이겠네요. 네. 거기다 카메라에 트래커에 네. 중요한 LED에. 거는 제가 좀 중요한 거는 이 RX2나 이 RX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네. 이게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컨텐츠를 진짜 좋은 걸 계속 하려면 뭐 VX는 잘 모르겠고 RX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쌓일 예,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RX보다 RX2가 좀 더 비싸졌을 것 같긴 해요. 그래픽 카드가 껑충 뛰었으니까. 예. 뭐 메모리도 더 들어갔으니까 원래 메모리 우리가 한 돈 10만 원에 16기가 사면 그거가 나중에 더 뛰잖아요. 아니죠. 이건 재원이기 때문에 이거 램 달라요. 더 비싸요. 서버용 램이야. ECC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아마 좀 더 비싸졌을 것 같긴 해요.
RX가 7천만 원? 한 대당. 원이. 예. 네. 7천, 8천 이 사이였나? 그럼 어쨌든 이게 한 대 더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냥 디자이너를 갈고서 최저가를 시키는 게 낫겠네. 네. 지금 그러면은 환율이면 1억 넘겠네요. 네. 예, 대당. RX2가 나왔으니 RX2가 좀 더 비싸졌을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VX4 플러스도 아마 좀 더 비싸졌을 거예요. 당연히 사양이 더 좋은데. 네. VX가 12만 불, 1억 한 몇천? 네, 정도였으니까 더 비싸졌을 겁니다. 이거는 대기업들밖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LED는 상장사, 대기업. 뭐 LED는 이런 건들면 안 되겠네. 근데 사놓고, 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고 안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데는. 돈 많은 회사. 제대로 쓰는지, 제대로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메타버스 허브에 이거 디스가이즈 있는 거 옛날에 얘가 들었거든요. 메타버스 허브에 있다고요? 네. 픽소톱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 저도 그래요? 픽소톱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픽소톱은 제가 그 있는 거는 확인은 했고, 네. 디스가이즈는 저기 있어요. 저 상암, 코백. 음, 상암 코박에 디스가이즈가 들어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가격은 저도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아요. 한 그 언저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와. 한국의 디스가이즈 코리아 김영진 사장님이다. 지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연락하셔서 미팅을 한번 잡으시거나 연락하시고 직접 문정동으로 방문을 하셔서 한번 데모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을 엄청 많이 뽑았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구나. 이래저래 좀 확장을 좀 더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잘 이해도 잘 해주시고 지원도 최대한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솔직히 그렇고,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싸워서 뭐 하루에 뭐 2천만 원 임대료를 줘서 뭐 이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사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개인이나 또는 작은 회사가 컨텐츠 만드는 회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사거나 그러고는 절대 못 하겠네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은 초반에 이제 디스가이즈 VX가 나오기 전에 그 전 버전이 GX라는 솔루션을 네. 썼어요. 그거는 언리얼 엔진을 쓰는 건 아니고 네. 노치를 쓸 수 있는, 아, 노치 가지고 AR을 하거나 그런 컨텐츠들을 할 때 그렇게 썼었는데, 그거는 그나마 조금 더 싸죠. 조금 더 싸요. 자체에서 노치를 돌리고, 그리고 노치 라이센스도 매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치를 관심 있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AR보다는 전체 XR의 포커스가 워낙에 강하게 박혀 있는 거라 그쪽으로 하려면은 VX 시리즈를 써야 되는 거고, 비싼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거는 가격을 잘 몰라서 비교하기가 좀 힘들지만, 비싸다라는 느낌을 솔직히 1억 넘어가면 비싸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거고. 아무튼 그래서 디스가이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